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산시 남부대로 원동 청구 32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재건축 전망이 있을까요? 매도 후에 전세로 살려고 했더니 매매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매도하지 말고 그냥 거주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경기도 오산시 원동으로 가서 한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이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고 있어서요. 기대를 좀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본 아파트는 아직 지금 아파트가 그 재건축 연한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그 신자분께서 얘기했지만은 안 팔린다. 너무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그냥 팔고 나서 전세로 있을까 하는데 안 팔리다 보니까 그냥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시기인데요. 자, 본 아파트 원동 청구 아파트입니다. 1996년도에 지어졌고요. 위치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1호선 오산역에서 한 1.1km 떨어져 있고요. 1.1km. 위쪽에 지금 경부고속도로 오산 IC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주변에 바로 원동 초등학교가 초품화로 같이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품화 아파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20세대, 27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용적률이 190%에서 건폐율이 17%. 그렇지만은 본 아파트는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또한 32평의 단일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건축 시공 공법이 PC공법이 뭐냐면은 바닥, 기둥, 벽체 등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공장에서 제작해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조립 및 설치하는 방식으로 80년대, 90년대에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많이 썼던 방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재건축 안전진단 이번에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뒤에서 할 텐데 진입이 좀 수월했던 것처럼 본 아파트도 재건축 연합만 중공 연합만 도래한다고 하게 되면 좀 쉽게 재건축에 진입할 수 있는, 던출을 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들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가 있고, 자, 용도 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대지 지분 및 용적률을 봤을 때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는 15.8평. 좀 키워볼까요? 15.8평. 그리고 용적률은 190%입니다. 전반적으로 용도 지역, 제3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용도 지역. 두 번째 대지 지분. 세 번째 용적률. 네 번째 PC공법 등이 재건축의 일정 부분 좀 가능성이 있는 단지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도도 어렵겠지만 일단은 좀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12월 8일 어제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플러스 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 2월 달에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안이 나올 겁니다. 우리 앵커님이 초반에 그런 말씀하셨죠. 그 재건축에 대해 있어서의 모든 규제가 다 풀렸다. 자,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에다가 그 공사비가 올라간 걸 약간 포함시켜 주겠다. 자, 두 번째, 재초안. 재초안에 대한 일정 그 환수 금액의 기준을 좀 더 올려줬죠. 약해요. 자, 세 번째. 지금 안전진단의 합리화 방안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나름대로의 적정하게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대부분 뽑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녹화 전에 방송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아파트가 신축으로 갔을 때 그 가격이 받쳐줄 것이냐, 사업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사업성은 언제 나오느냐? 내년 2월 1기 신도시에 관련된 법이 용적률이 함께 적용이 돼야지 모든 재건축에 대한 방안이 퍼즐이 맞춰진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자료고요. 공문입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지금 보시는 대로 2018년도, 2022년도 12월 8일 날 석간부터 보도하는 자료를 지금 갖고 나왔고요. 자,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대폭 강화하고 조건부 재건축에 대해 범위를 축소시킨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현행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구조 안정성 평가를 50%, 주거 환경을 15%, 노후 설비들을 25%, 비용 편익을 10% 잡았는데 앞으로 개선될 1월 중에 시행될 내용은 주거 안전성을 30%로 낮추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을 15% 2배로 올리고요. 설비 노후도를 5% 올려서 동일하고 올려서 좀 더 구조 안정성에서 안전진단을 못 통과하는 단지들을 통과시킬 수 있게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2018년도 이후에 진행됐던 재건축 단지들에 있어서 적어도 3-4배 정도, 2-3배 정도 이상의 단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자, 조건부 재건축. 일단은 점수가 나온다고 30점 이하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거의 없었죠. 보통 조건부 재건축으로 대부분 걸립니다. 조건부 재건축으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정밀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많이 고배를 마시는데 그 점수를 30점이 아니라 45점까지 올려서 재건축이 바로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조건부 재건축은 45점부터 55점 이상 그 구간에서만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내용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현행 같은 경우에는 모두 시행을 했었고요. 조건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 공공기관이 시행을 했었고 모든 내용을 확인했었습니다. 개선 내용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시행을 하고 또 지자체가 요청했을 경우에 진행하기 때문에 좀 더 적정성 검토에 있어서 조건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쉬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본 개선 방안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모든 단지에 적용합니다.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한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여 아직까지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다시 개정된 규정으로 다시 적용하겠다. 언제부터? 2023년도 1월에 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드려도 퍼즐이 맞춰지려면 이게 나와야 돼요. 진입은 했지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추가 분담금이나 이득금에 있어서 용적률, 건축 연면적을 과연 얼마만큼 더 완화시켜 주겠느냐에 대한 이 내용이 내년 2월 달에 나왔을 때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재건축의 투자, 보유, 매도 할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셨다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마지막 퍼즐까지 맞춰진 후에 본인의 가지고 계시는 자산 관리를 임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